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전문 올바른 입시입니다.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이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여기에 지원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특성화고 전형을 아닌 다른 일반 전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꽤 많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경기대의 이제 전형 계획안인데 2024학년도 전형 계획안을 보면은 이렇게 지원 자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는 이제 일반고 학생도 지원 가능하고요. 특목고 학생도 가능하고 특성화고 학생도 가능하고 검정고시 학생도 가능하다. 국외고나 학력 인정학교는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고 학생은 지원하고 특목고 학생도 지원 가능한데 특성화고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나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는 지원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여기를 보면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 학생만 지원 가능하고 나머지에서는 이제 지원 자격이 없는 걸 볼 수 있네요.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다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농어촌 학생은 특성화고 학생인데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녀도 지원이 불가능한 거고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 검정고시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특성화고 전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종합전형도 지원이 가능하구나. 일반적인 교과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성화고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이제 기회균형에서는 이제 요런 것들 요런 이제 대상자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국가보훈 대상자도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도 국가보훈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농어촌을 제외하고 일단 경기대는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한 것 같네요. 그죠? 예, 쭉 보면은 이제 농어촌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는 학교장 추천과 농어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경기대는 다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꼭 특성화고 전형으로만 뭔가 검색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교과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최저 기준은 두 개 합이 7등급인데 내가 이제 영어 3등급이랑 뭐 직탐이든 아니면 뭐 사탐이든 이거를 이제 2합 7을 맞추면서 내신 3등급이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괜히 내가 이 특성화고 전형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 일반고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건국대예요. 건국대의 지원 요약을 그 자격을 보면은 특성화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 이제 교과 전형인데 지역 균형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전형에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합 전형도 이제 가능하고 사회 통합 전형이라는 것도 내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도 내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농어촌 학생 아까 전에 저기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은 농어촌 학생 전형에 해당이 돼도 지원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 건국대 같은 경우 특성화고 학생도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여서 대학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꼭 교과 전형이 여기는 이제 이 건국대만 보고 특성화고 전형은 일반적인 교과에 지원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교과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조금 다르다. 그리고 경기대 같은 경우는 농어촌 학생 전형에 특성화고 학생이 지원을 못했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학생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거 하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이제 시장이 좁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농어촌 학생이나 기초생활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교과나 아니면 논술이나 내가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거, 나한테 유리한 거는 일단 내신이라는 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내신에서 내가 일반적인 교과도 안전하면은 굳이 내가 특성화고 졸업자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일반 전형이 이제 인원을 좀 많이 선발하고 특성화고 졸업자는 인원을 적게 선발하니까 내가 일반적인 교과로 안전하게 쓸 수 있으면 일반적인 안전한 거를 이제 교과를 안전하게 쓰고 내가 일반적인 교과로 이제 쓰기 어려운 대학들 중에서 특성화고 졸업자든 아니면은 뭐 농어촌 학생이든 기초생활 수급자든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정원 외 전형을 통해서 이제 상향 지원 전략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졸업 그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 수시에 당연히 종합 전형을 이제 생각을 해야겠지만 뭐 정시에 이제 특성화고 전형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여기 이제 건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전형이 딱히 없는데, 이제 특성화고 전형이 있는 이제 그 정시대학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시에 집중할 거냐, 정시에 집중할 거냐, 그리고 내가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교과는 조금 포기하지만 종합전형에서 뭔가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정시까지 승부를 볼 거냐, 내가 내신이 좋으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일반 전형의 교과의 대학에서는 어디가 안전할 거냐, 그러면 거기를 잡으면서 나머지들은 이제 상향 지원 전략을 세우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꼭 특성화고 전형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반 전형, 뭐 농어촌, 뭐 기초생활 차상위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입시 정보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전형은 어떤지, 그리고 입시 결과가 공개가 된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학의 입시 결과까지도 한번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대학을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은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